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뉴스 가볼까요? 네,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병폐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시켜 주십시오란 글에 3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단의 자체적인 개선과 함께 정부도 출입증 발급이나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에 대해서 이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제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의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검찰 기자단의 카르텔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스타파나 미디어오늘 등이 법적 소송에 돌입한 것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 진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지금 뭐 추가로 나오는 이야기는 없죠? 일단 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추가로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 네. 소송이 진행 중인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전개 과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송이 이제 그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하면 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데 거부가 됐나요? 네, 그렇죠. 거부가 돼서 그 거부에 소송은 대해서 이제 소송에 들어갔고. 소송에 들어가 있다. 네. 예. 아무튼 근데 청와대에서는 개선 방안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이제 조치는 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올지는 그것까지 좀 봐야 청와대가 정부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건지가 좀 나올 텐데요. 네. 이게 아마 정부에서 어떤 정도의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자단 카르텔 안에 있는 상당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마치 이제 언론이 자체적으로 뭔가 하는데 관이 개입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청와대가 이걸 손 놓고만 있으면은 기자들이 알아서 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좀 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청원 봅니다. 자체는 셉니다. 기자단 해체해달라는 청원이거든요. 예. 답변 자체는 보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을 안 한 거죠. 네. 해체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건데 음. 실제로 뭐 여러 계속 문제 우리 시선 집중해서 얘기를 좀 몇 번 했었었고 가장 문제가 검찰발 기사를 뭐 그대로 써버리고 또 정권은 계속 바뀌지만 검찰은 그대로 있습니다. 언론하고 검찰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돼서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쩌면 카르텔 같은 게 돼버리면서 그런 기사가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기자단만 없다면 뭐 제대로 된 취재 환경이 좀 보장되지 않을까. 오마이뉴스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약간만 잘못해버리면 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출입 정지시켜버리고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 징계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대법 기자단이 아직 그 기소에 대한 징계라는 최종 것도 투표를 웃기잖아요. 하지 못해가지고. 징계라는 네. 것도 무슨 기관도 그냥 연합체인데 그걸 징계를 어떤 데 내리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권력화돼 버리는 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좀 보입니다. 엄밀히 갈라서 보면은 기자단이 쓰고 있는 기자실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그 공공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그것을 오픈해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어렵게 생각을 할 그게 수도 제 없어요. 말이 그 말. 지금 이 답을 이렇게 해야 답은 아닌 거죠, 사실은. 두 번째는 그러니까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기자단에 등록된 언론사 기자에게만 주는데 그냥 정부가 다 주면 다 되잖아요. 주면 되죠. 예. 그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그게 브리핑 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자단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몫이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네. 뭔가 하여튼 답은 없어요. 이게 해체해 달라는 말은 지금 그런 식으로 오픈해 버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지금 별말은 그냥 개선 방향을 한번 보겠다라고만 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출입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기자들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출입처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검찰 기자단, 그러니까 법조 기자단 그 중에서도 검찰 기자단만큼은 지금 이대로는 심각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행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이 피의 사실 공표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연히 암암리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 착한 피의 사실 공표와 나쁜 피의 사실 공표가 은연중에 생겨버려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좀 맞는 듯한 피의 사실 공표는 하면은 좋은 취재가 되어버리고 그렇죠. 아니면은 저건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검찰에 유착된 기자가 되는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팩트 체크가 뭐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본인하고 어떤 특수관계 있거나 사적으로 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야만 아름아름 알 수 있는 정보로 쓴다는 거는 기자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받아쓰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는 기자로서의 일종의 직무유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검찰 발 기사가 되는 거예요. 검찰에 잘 보이면 또 기사를 받아가지고 단독 기사를 낼 수 있고 그런 어떤 나쁜 관행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또 검찰이 필요한 또 기사를 쓰기도 하고. 근데 정말 정상적인 기자라면 검찰한테 나쁜 기사도 써야 되고 좋은 기사도 써야 되고 이게 취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쓴다라는 게 어쩌면 뭐 검찰 기자단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검찰 기사들 보게 되면은 내용이 다 써 있는 다음에 공식적으로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 답변을 거부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뒤에 그 말만 붙여놓고 다 쓰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같은 경우는 기자단이라고 좀 부르나요? 네, 국회 기자단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자단에 뭐 투표까지 해가면서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접근은 없어요. 아니잖아요. 없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겁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물론 사무처에서도 국회 안에서 쓰는 공공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삼성에서 했던 그 언론 만들어 가지고 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패스트트랙 때 유튜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국회 기자단은 출입 기준이 최근에 좀 강화됐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좀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소통 간에 있죠 기자단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열어버리고 네.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근데 정반대로 닫아버리고 그렇죠. 여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면 열어주는 거고 접근법이 전혀 다르죠. 완전 반대죠. 네. 접근법이. 비출입이라고 해서 국회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함 두고 미리 얘기하고 하면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취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언론이라고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알 권리를 대변하는데 언론이 다른 언론을 평가를 한다. 출입 자격이 있다 없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그러면 어떤 그 몇몇 언론에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했느냐 이런 문제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쟁 강사를 향해 불법 악성 댓글을 조작해 달았던 혐의로 최근 구속된 대성 마이맥 소속 강사 박광일 씨가 이제 과거 동료 강사의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박 씨 측은 일간 베스트 등 커뮤니티에 전라도 강사 극혐이네. 전라도 강사들은 애들이 보는 책에도 정치색을 드러내노. 약간 무슨 노체가 약간 이제 일간 베스트 많이 쓰는 그 체죠. 또 강사의 고향 실명제를 도입해라. 전라도 출신 강사들은 고향을 전라도라 밝히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노골적인 지역 비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강사의 교재에 실린 문제를 지적해서 노장을 민주화 투사로 포장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박 씨 측은 지금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필리핀에 댓글 조작 공장을 차리고 댓글 조작을 위한 연간 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여론을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훨씬 그 범위와 정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뭐 댓글 조작을 하더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한다든지 정말 아름아름 면면이 하기 때문에 뭐 구속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뭐 명예훼손 업무방해입니다. 범죄 자체는 그 범죄가 뭐 가볍다는 건 아닌데 법정 구속을 했는데 지금 더 문제는 보면 이건 공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을 기용해가지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어떤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그 글을 쓰면서 막 완전 그런 캐릭터 같이 만들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게 진짜 글인 것처럼 만들어서 여론을 유도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나쁘게 봐서 구속이 된 거고요. 좀 다른 사건 지금 뭐 일베라든지 극우 사이트 같은 경우 요 부분 또 새롭게 된다 그러면 추가 어떤 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경쟁 강사를 비방을 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동원이 됩니까? 물론 비방이라고는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유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의미도 없긴 합니다만 나가도 이거 너무 나가고 일탈이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뭐 수능을 준비하는 학원 시장이 상당히 지금 뭐 레드오션인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수요가 되는 학생층 자체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인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강사들 사이에서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의 경쟁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쟁 강사, 물론 이 사람이 상당한 그 점유율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사들, 특히 같은 대성 마이맥 소속 강사에게까지 이렇게 비방 댓글을 달면서 비난을 해서 최대한 자신한테 흡수하도록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저 강사의 강의력이나 문제 해석력이나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라든가 정치 성향까지 문제를 삼아서 이제 일간 베스트는 특히나 이제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쪽에서부터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커뮤니티로 그걸 퍼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 저 강사는 단순히 강의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부터 좀 이상한 좀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버리는 거거든요. 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이게 먹히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한다는 거는 공장을 차렸다는 거는 먹혀가지고 자신의 이익이나 수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댓글을 저 같은 경우도 댓글을 많이 봅니다. 뭘 하려 그러면 강의를 듣는 무슨 상품 구매하려 그러면 댓글 보고 판단하거든요. 아, 본인에 대한 댓글이 아니고 제 댓글은 보지 않습니다. 안 봐요? 보기는 하는데 뭐 그거에 크게 뭐 상품 후기 상품 후기 같은 건데 그게 뭐 일반화되다 보니까 인터넷 사회에서 그거를 지금 노린 것 같아요. 또 해보니까 먹히고 잘 되니까 아주 공장 차려가지고 이건 별의별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번 기회에 좀 이 부분 이런 부분 걸리면 진짜 크게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밖에서 욕하고 밖에서 업무 방해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일타 강사가 아니라 일탈 강사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교회가 운영 중인 비인가 교육시설인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죠. 광주와 경기도 용인 또 강원도 홍천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총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뭐 정수기, 화장실 문고리, 키보드 등 내부 시설 곳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에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칫 안정세로 간신히 돌아섰던 3차 집단 감염 추세가 다시 반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선교회 대표 선교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소위 이단은 아니라는 거고요. JTBC가 보도한 내용을 좀 옮겨보면요. 방역 당국의 관리 사각지대를 찾아서 비인가 시설을 만들고 수백 명의 학생을 모아 수련회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자랑하는 좀 홍보하는 강연 내용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선교회는 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 학교 입소자 중 증상을 보인 학생을 단순 감기로 오인해 초기 대응하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좀 잡히고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게 또 터졌습니다. 집단으로 지금 나오니까요. 예. 그런데 보니까 뭐 이게 그 피해 가려고 무슨 학교라고는 형식을 해서 이제 피해 갖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꼼수 여기서 아닌 지금 꼼수죠. 예. 말 그대로 꼼수죠. 네. 그다음에 열이 나고 그런데 그냥 단순 감기로 알았다. 음흠.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한 상태에서 감기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맞습니다. 일단 당연히 의심을 하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대응을 그때 했었어야죠.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노래방 뭐 이런 데도 한 번씩 되긴 했지만 그게 크게 전파는 안 됐던 거 기억나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예전에. 근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한 번 되면 엄청 커집니다. 지금 신천지 또 뭐 열방센터. 8.15때 열방센터 지금 여기까지 IM까지. 예. 그 우리 자영업자들은 정말 손해를 막 당하면서도 다 지키고 하잖아요. 국민들은. 네네. 네. 종교시설도 좀
절반 정도만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방역 당국의 이 방역 지침 자체가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지적이 사실 여론상에 여러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교회는 유달리 조금 봐주는 거 아니냐, 왜 다른 데처럼 철저하게 막지 않느냐라는 식의 비판 아닌 비판들이 그런 마음이 들 있었거든요.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물론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국민의 기본 권 중에 하나이고 뭐 가급적이면 뭐 종교 활동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열어주는 게 좋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역 당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의 리스크가 한두 번 터진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종교 시설 자체 그리고 종교라는 그 문화 특성 자체에 기인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엄정하게 지금 이럴 때는 그 잣대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변에 피해 나갈 수 있는 그 사각지대로 찾아간 것처럼 뭐 관리 지침 자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 자체가 나는 이렇게 해서 수십 수백 명 학생을 모아뒀다라고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이걸 진행을 했다라고. 이런 인식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방역 전체를 몇 번째 흔들고 있는 건지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온 아니, 현상도 아니고 중요 고비 때마다 종교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제가 내는 게 중요 고비 때마다 뭐 좀 풀리려고 하면 종교발 탁탁 터지거든요. 네. 아 참. 한두 번 나온 현상이 아니고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야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정부의 고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과 지금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좀 어떤 그 묘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